네, 프라임 라이브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분을 뒤로하고 시장이 하방으로 방향성을 돌렸습니다. 피로하기도 하고 우려도 되는데요.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딜셀테스 전여국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그래도 순환매 장세 속에 일부 종목들 조명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가 완전히 정상화가 됐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불안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도 사실인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장이 깨어났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던 그런 수급 구조 때문이기도 한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오를 때는 코스피가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두 종목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주더라도 지수 전체가 밀리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시장이 아직은 좀 소수 대형주에 대한 너무 많이 의존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하고 신용자금까지도 물리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하고 파생상품 수급까지 또 자극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훨씬 크게 만들었긴 했지만 조금만 오르면 또 레버리지 자금이 몰리고 거기다 급등하고 반대로 조금만 밀리면 손절매하고 반대 매매가 겹치면서 급락하는 흐름 이게 반복됐잖아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서는 ETF 관련 규제가 좀 시행이 되면서 거래 대금하고 회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을 과도하게 흔들었던 투기성 수급도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도 나타났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예전보다는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일정한 경계심을 좀 유지할 필요는 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수급이잖아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외국인에 대한 현물과 선물에 대한 매수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꾸준하게 또 매수가 들어와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낙폭을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인데 대형주가 안정돼야 프로그램 매매가 따라서 지수가 갑자기 흔들리는 현상을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현물에 대한 매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금에 대한 확산인데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오는 자금이 시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조선이 됐든 원전이 됐든 전력기기하고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 됐든 실적하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돼요. 그래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깐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피 전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진짜 시장이 진짜 정상화되는 그런 지수가 하루 크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상화는. 대형주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른 업종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체력이 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계속 이런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조선이라던가 원전, 전력기기, 로봇, 2차전지 이런 다른 업종의 대형주들이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 모든 종목이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부 업종이 버텨주고 다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전보다도 분명히 건강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까지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이전 저점을 깨는지 아니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버텨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특정 대형주나 업종으로 다시 들어오는지도 함께 확인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는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는데 코스닥도 중요하죠. 우리가 최근에서 알테오젠 올라오면서 지수 자체로는 굉장히 건강하게 좀 올랐었는데 코스닥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마이너스 2.3% 계속 변동성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800선에 대한 안착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800선 안착까지도 좀 열려있다고 보는데 이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도 아무래도 3% 거의 가까운 흐름 하락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800포인트 안착할 수 있나?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시장의 하락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단기적인 반등에 의한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 저녁에 확인하게 될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리로 매물이 좀 출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항상 시장의 패턴이 우리가 5거래의 흐름을 보면은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나름대로 올라요. 근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상승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주말 동안 리스크를 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그냥 우려 때문인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오게 될 미국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무난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추길 정도의 고용이 나와준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의 악재로 또 반영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동결 혹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안정적인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 저는 오늘 하락 다음 주 충분히 반등폭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800선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저평가된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레버리지 ETF에 묶여 있었던 수급들이 다시 성장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이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약간의 경계 심리로 좀 쉬어갈 수 있을지언정 다음 주 충분히 회복하는 흐름 나올 거고, 점차 저점 높여가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세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는 장 후반에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받쳐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밤에 있을 고용 지표 대기 속에서 금리 인상 혹은 인하 혹은 동결 시그널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짚어볼 텐데요. 북미 ESS 모멘텀, 리튬 가격 상승 여러 가지 재료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2차 전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이 섹터가 자리를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LFP 양극재 19만 톤 공급 합의 이 사실이 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슈가 나왔지만 이게 꼭 포스코 퓨처엠만의 이슈라고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을 좀 더 확실하게 열어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ESS 시장을 보면은 중국산 배터리하고 소재를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국만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계약으로 연결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AI 데이터 센터하고 대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수주도 빠르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계약으로 확인된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실제 계약이 확인되면서 미국 정책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는 비중국산 LFP 배터리 소재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서는 배터리 셀부터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까지 이런 관련 기업들이 ESS, 즉 북미 ESS에 대한 수주 발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계약 한 건에 대한 규모는 좀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수주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공급 기한은 더 길어지는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2차 전지에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서에 대한 재료는 충분히 기대해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최근에서도 2차 전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엔솔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굉장히 기쁘지만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망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하면 언제나 늘 그렇듯 기업에 대한 실적을 두고 보면 전기차 판매에 대한 흐름들만 지켜봤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배터리 출하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전력원 배터리가 필요해서 전기차 시장도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그 빈틈을 ESS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채우고 있다는 점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 시장 안에서도 전기차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특히나 유럽에서도 순수 전기차 판매 흐름들 보면은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캐증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캐증 구간을 벗어나고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동력 ESS까지 힘을 실어준다면 저는 2차 전지 시장도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높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LG엔솔하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정보방에서 많이 드렸는데 혹시라도 그 LG엔솔이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추가 정보 궁금하시면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추가 정보 써놨거든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정보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서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오늘 좀 더 부각이 되었던 좀 삼성 SDI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삼성 SDI 흐름은 나름의 저점을 만들고 나름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제가 최근에서도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어차피 고성능 GPU라던가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이 GPU라던가 이런 서버들을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ESS 모멘텀 타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삼성 SDI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이 한 지역에 집중되게 되면은 그 특정 시간대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송전망하고 변전소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크게 작용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뭐 서버라던가 냉각 설비뿐만이 아니라 이 발전원 송전망, 뭐 변압기, ESS 이런 것 쪽에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SS를 우리가 전력 인프라로서 한 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다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결국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 신재생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24시간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데이터 입장에서는 그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낸 이 전력들을 ESS 저장 장치에 모아놨다가 적절한 시간대에서 그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변동성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흐름 속에서 ESS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수요까지 엄청나게 이미 시장을 선점한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1, 2차 ESS 중앙계약 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50% 이상 수주를 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점이 이 삼성 SDI의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ESS 성장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정부에 대한 발주 물량들을 확보하면서 숫자로 증명했다. 그래서 삼성 SDI도 한번 같이 흐름들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들어가시면 정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